안녕하세요. 김종길 회계사입니다. 이번에 이제 저랑 같이 재무관리 연습 회계사 2차 대비 강의를 저와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. 일단 요번 강의는 좀 컴팩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이해를 위해서는 강의도 들어야 되는데, 아무래도 좀 강의 시간이 기존에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강의 시간을 그냥 무작정 줄이는 건 아니고요. 이론 설명을 상당히 좀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신에 그 기출 문제들 중에서 실전 문제 중에서는 주요한 문제들 위주로 설명할 부분 설명드리고,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중에서는 이 문제 정도는 그냥 이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정도 그런 것만 전달하면 되겠다. 그런 걸로 조금 시간을 좀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기출 문제도 예제와 겹치는 거라든지 또는 중요도가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 강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니까 재무 관리라도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. 대신에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좀 잘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. 물론 그것도 요새 계속 강의를 저도 이제 매년 진행을 하다 보면 강의 이제 전달하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좀 설명 방식이 약간 좀 바뀌거든요. 좀 더 간결하게, 좀 더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을까? 그런 걸 연구를 하는데, 문제는 기껏 기존에 있는 내용들 굉장히 어려웠었는데, 그걸 좀 간결하게 설명을 이제 해 놓으면 기출이 자꾸 새로운 게 나와서 그걸 또 설명하다 보면 또 시간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네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이 회계사 2차 기출 문제를 보면 일단 한 7문제가 나오죠, 그죠? 총 7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, 그 중에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두 문제는 이 7문제 중에 두 문제는 좀 쉬운 정도.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, 5개 하면 안 되죠. 2개, 3개, 둘 이렇게 좀 나눠보면 요 3개 정도가 이제 한 보통 정도.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은 못 본 주제가 나와요. 이거는 좀 어려운 애들,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, 요게 이제 요게 항상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수험생들끼리 문제가 되죠. 왜냐하면 이런 문제 도대체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문제냐, 또는 답은 뭐냐, 이런 것들로 가지고 논란이 있게 마련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회계사 2차 시험에 회계사 2차 시험을 이제 대하는 태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, 일단 얘는 당연히 맞춰야 되고요, 그죠?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최대한 노력한다, 최대한. 그리고 얘는 한 절반 정도만 가져간다. 그러니까 요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처음에 이제 물음이 한 5개 정도라고 하면 처음에 한 물음 1, 2번까지는 도입부예요. 길면 좀 물음 3번까지도 도입부라서 요런 거 아니? 요런 거 아니? 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판 처음 보는 내용이라도 그래도 처음에 한 물음 1, 2번 정도는 그래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심플한 그런 애들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맞추고, 그죠? 그 다음에 여기서 한 7, 80% 정도 맞추고, 여기는 이제 100%, 얘는 한 70에서 80 정도. 그 다음에 여기는 30에서 40% 정도 맞춰 나가면 합격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쉬운 문제에서 틀려버리면 이제 이 나머지에서 좀 올려야 되는데 이쪽이 좀
까다롭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무관리 이제 시험에 응하면서 주의할 점이 자꾸 그 문제를 보다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이런 동네거든요. 이해도 안 가고 내용도 어렵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이런 애들은 좀 풀리니까 아는 것 같네 하고 넘어가고 요런 데는 이제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투입을 하는 편인데 문제는 회계사가 되려면 이 동네를 어떻게든 반드시 맞춰야 된다 라는 겁니다. 이 동네를 반드시 그리고 여기도 뭐 70보다는 이 정도로 좀 올려놔야 이쪽에서 조금 그 어려운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에서 여유분이 조금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 뭐 올해 2차 시험에도 일단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.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 당황하지 않는다. 거기서 당황해버리면 와 이거 나 어떡하지 당황해버리면 조금 다른 문제들을 푸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뭐 이상한 문제 나왔네 뭐 그 정도 그런 느낌으로 그래 뭐 이건 그냥 적당히 맞추고 나머지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으로 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좀 너무 지엽적인 또는 난이도가 높은 또는 너무 새로운 주제 새로운 주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연결돼서 뭔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거기서 끝인 주제가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난이도가 좀 새롭게 나온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정도 나왔으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요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겠네. 그런 것들은 제가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여튼 요 동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을 연습을 하려면 문제를 보고 그리고 답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풀어보면 뭐 풀리죠. 거기다 이제 기출문제 이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걸 내가 외워서 푸는 건지 이해를 하고 푸는 건지 애매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요런 그 문제를 이 책을 연습을 하실 때는 반드시 답을 가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조금 실력이 되신다면 기출 문제 각자 이게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듣는 사람들의 실력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냥 한 적당한 수준에서 조금 낮은 정도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조금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강의가 진행되기 전에 한번 자신의 힘 스스로 해답 가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어디를 틀렸구나 어디를 맞췄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 강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차에서 중요한 건 내가 강의를 얼마를 많이 듣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써가면서 연습을 해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답안 작성 연습도 많이 해보시고요. 그런 것들 주의하시 바라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약 목차 좀 보시면 얘네가 이제 뭐 일단 여기 파트 3 이 책 기준으로는 파트 3까지가 책 기준으로 여기 파트 3까지가 저거죠. 여기까지가 이제 1권이고 파트 4, 5가 이제 2권입니다. 일단 파트 1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출제가 돼요. 정말 이 투자한 경제성 분석과 관련된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들, 특히 뭐 이제 회계 손익 그 회계가 아니지 재무 손익 분기점에 관한 그런 문제들 조금 있고요. 또는 이제 화폐 시간 가치에 관련해서 뭐 자연로그나 자연 지수를 이용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문제들도 일부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 이쪽은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파트
파트 2에서 CAPM 정도까지는 뭐 그쵸? 뭐 CAPM 거의 뭐 시험에 나온다고 보는데 요새는 그 APT 쪽으로 넘어가서 이 실증 분석 그러니까 실증 분석 또는 이제 회귀 분석 회귀 분석 모형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뒤쪽에 그 강의를 진행할 때 회귀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가 자료를 가지고도 얘기를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자본구조 이론, 뭐 MM 자본구조 이론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풀어야 되겠죠. 근데 이제 그 기타 자본구조 이론들, 뭐 정부 비대칭, 뭐 직전 연도처럼 뭐 유보 금액이 기업이 왜 유보 금액을 쌓아두려고 하느냐 그런 이유에 관한 좀 특이한 자본구조 이론들도 있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나서는 뭐 노멀한 뭐 투자한 의사결정에 관한 NPV를 구할 때 우리가 단순한 NPV가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자본구조 반영된 형태로 나와서 뭐 하마다 모형이라든가 그런 것들 익히 알아두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 자본구조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현가를 구할 때 여러 가지 이론들 원래는 뭐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현가는 원래 BT 하나였는데 이게 2016년인가요? 그 이후부터 뭐 얘네들을 이제 현가를 구할 때 다양한 그 이론적 배경으로 요 현가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됐죠.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 쪽으로 넘어가 보면 뭐 예전에 2000년 초 정도에는 이 옵션의 응용 쪽에서 뭔가 이렇게 그 실물 옵션과 관련된 아주 강렬한 애들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옵션 투자 전략 12장에서 옵션 투자 전략과 관련된 뭐 스트랭글이라든가 또는 차익 거래, 뭐 스트랭글, 스트레들, 뭐 나비 스프레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투기 전략들 있죠, 그죠? 뭐 여러 가지 해지 전략이나 투기 전략,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옵션을 이용한 전략, 여러 개의 옵션들을 이용한 전략들, 그리고 그 사이에서의 해지와 그 다음에 차익 거래, 그런 위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선물 쪽은 선물의 이제 균형 가격 뭐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작년이었죠, 그죠? 2021년도에도 선물 해지 부분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뭐 최소 분산 해지냐 또는 단순 해지냐 그런 것들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선물에 대한 해지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그냥 딱 정리를 해서 딱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. 그 다음에 파트 5에서 이제 채권 뭐 얘는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거의 뭐 반드시 나온다라는 건데 특별한 게 나온 게 아니라 맨날 뭐 부스트래핑을 이용한 현물이자율 장기 현물이자를 계산해서 그 다음에 선도이자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러한 선도이자율을 가지고 파생되는 상품들 그렇죠? 그래서 금리 선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수학과 관련된 FRA 선도 금리 계약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들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FRA에 관해서는 17장 이제 수합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최근에는 이제 또 TRS라는 총수익 수합까지도 출제가 된 상황이라 그거는 이제 기출문제에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. 그래서 실제 이제 전체 출제 비중을 좀 보면 이게 뭐 1차 같은 경우는 여기 해갖고 이렇게 거의 한 3분의 1 정도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참 왔다 갔다 해요. 어떤 경우에는 여기하고 여기가 반반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. 또 어떨 때에는 총 7개 중에 여기가 둘, 그 다음에 여기가 5. 그 5개 중에 특히 이쪽 CAPM 쪽이 뭐 2개, 3개
이런 식으로 좀 몰려서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좀 이렇게 골고루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2차 문제 자체가 7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각 해마다 이렇게 약간의 쏠림 현상은 있긴 하다. 근데 그 비중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항상 벗어나지 않는 주제라고 한다면 이쪽 챕터 5, 6은 뭐 매년 벗어나지 않을 거고, 그 다음에 챕터 8, 9 얘네들은 이제 이쪽 투자한 경제성 분석과 관련돼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고, 그 다음에 옵션 관련해서는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고, 채권 관련해서는 한 2문제 정도, 그리고 나머지 정도가 이제 기타 주제에서 한두 개 정도 이제 꽂아 넣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강의 진행 순서는요, 챕터 앞에 챕터부터 책의 순서대로 뭐 이론 정리해드리고,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확인해드리고,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.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보실 때 좀 이 2차 강의하고, 그죠? 2차 강의하고 이제 심화 강의하고 둘 다 이제 연습서를 이용한 강의니까 둘 중에 뭐 어떤 걸 들어야 됩니까? 뭐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얘네들은 그냥 일단 순서대로 강의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순서 그대로 다 강의를 쭉 진행을 해나가고 기출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주제별로 갑니다. 예, 주제별로. 그래서 뭐 아무래도 심화 강의가 조금 강의 실수가 좀 작은 편이라, 이 연습 강의보다는 실수가 작은 편이라 일단 특별한 이제 뭐 아예 그냥 알만한 것들은 그냥 싹 넘기고,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주제에 관해서 주제별로 설명하고,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주제가 나오면 이론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기출과 실전, 그 문제들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나가는 그러한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뭐 아마 그냥 책 순서대로 나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쭉 따라갈래요 라고 하신다면 이제 2차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정도 기본이 서 있으니까 나는 이제 좀 이게 특정 주제별로 이렇게 좀 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심화 강의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어차피 뭐 강의의 범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. 대신에 이제 다루는 문제 자체는 심화 강의가 조금 더 작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간단한 내용들 책에 나와 있으면 간단하게라도 언급을 해드리는데, 심화 강의는 아예 그냥 이 정도는 그냥 혼자 보시면 되니까 내가 다뤄야 될, 설명해야 될 부분만 따로따로 나눠서 다루고 있다.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런 차이 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 강의하고 심화 강의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랬고 편한 대로 골라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제가 이제 2차 강의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2개 정도로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둘 다 지금 이게 예전에 이제 스튜디오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장 강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또 스튜디오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앞에서 사람 그쵸? 알아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한번 재미있게 강의를 해보려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하려면 진짜 뭐 앞에 이렇게 그쵸? 거의 약반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건 좀 쉽지 않네요. 저도 나름대로 제정신인 사람이라 그 정도 경지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어쨌든 차분하게 내용 설명 차근차근 책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그 정도 이외에는 특별하게 더 OT에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. 어찌됐건 제가 좀 여기 문제 중에 어려운 부분들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 문제는 나 이거 이게 참 저는 그런 거 있어요. 이 문제는 뭐 다시 안 나올 것 같아요. 그냥 제끼세요. 그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. 왜냐하면
혹시라도 그랬다가 나오면은 또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는 다 얘기를 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도 바로 이해가 가. 어떤 사람은 이건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. 그런 이렇게 좀 개인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난 여기다 시간을 더 투자한다고 해도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야 이건 안 될 것 같다. 그러면 이제 조금은 이제 스킵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하게 쓰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. 그 문제 다 뭐 아마 그 2차 문제 같은 경우 교수님한테 그 시간 내에 문제 풀라라고 해도 교수님들 한 10명만 한 2차 시험장에 넣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분들 10명이서 아마 답들이 서로 다 다를 거예요.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온 문제들 말고 이게 해석상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. 그걸 가지고 이제 수험생들이 이 답이 맞네, 저 답이 맞네, 뭐 이런 걸로 조금 이게 논란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이런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런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메인 이론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이론을 알게 되었다. 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이미 과거에 나왔던 문제의 해답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뭐 그 해설 쪽에 별의 같은 것들이 좀 달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야 얘가 두 가지 해석을 다 얘기를 해줬는데 난 그래도 이게 더 맞는 것 같아.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어느 쪽이 뭐 더 중요한 어느 게 더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에서 과연 출제자가 뭘 기대하고 문제를 물어봤는가 항상 그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같습니다.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